이번 시간에는 일주를 비교해 보는 시간으로서 임신일주와 계유일주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일주를 간략하게 이제 보자면 임신일주는 이렇게 광천수, 물상적으로 광천수라고 표현하고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또 성격적으로 굉장히 그 약동성이 강하지 힘이 넘치고 창의성도 좋고 또 식복도 있는 어떤 그런 일주가 이제 임신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유일주는 일단 물상적으로는 이게 물을 마시는 병아리입니다. 이게 이제 닭인데 닭이 이제 물 작은 개울에 있는 센터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물상. 그래서 물 마시는 병아리 뭐 이렇게 굉장히 유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죠. 또 여기에는 계유일주의 유금속에는 지장간이 이제 신금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지장간 성분이 없고 편인만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편인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모든 일지 편인성 중에서도 가장 편인 같은 그런 성향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 계유일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성이 강하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 어떤 사물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의심하는 성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든 편인이든 십신에서 정인이나 편인을 우리가 보통 구분할 때 정인은 수용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믿고 따르고 잘 믿는 그런 거고 편인은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인이든 편인이든 둘 다가 잘 받아들이는다,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거죠. 믿는데 차이가 있는데, 정리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믿고, 기본적으로 믿는 게 대부분 뭐 아무거나 얘기해도 잘 믿고 이해하고 따르래요. 그런데 편의는 선택적인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용을 하는 것이 정인이라면 편의는 선택적인 수용,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정인과 편인의 이제 차별성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것들이 일주에서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임신일주와 계유일주에서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간 일주를 보면 천간은 둘 다가 수로 돼 있고 지지는 둘 다가 십신으로는 편인이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임신일주와 계유일주가 다 일지 편인을 가지고 있는 글자로서 오행도 비슷하고 이래서 오행도 여기는 수고 밑에는 금이잖아요. 천간에는 수요 밑에는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내부에는 지장간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신살이라든가 또는 편인성 같은 편인인데도 편인성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임신일주나 계유일주의 개별적인 일주들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개별 일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략적으로는 임신일주가 이제 이런 광천수라든가 예술가적인 소질, 뭐 창의성, 약동성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유일주는 이렇게 편인성의 제왕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개별 일주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일주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봄으로써 임신일주와 계유일주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신일주를 보자면 임신일주는 일주를 이제 요약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60갑자를 다 한 번씩 분석을 해봤지만 그래도 뒤엉킬 때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임신일주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물상적으로는 임신일주는 광천수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에서 틈에서 이 물이 그러니까 샘 솟듯이 솟아오르는 광천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넘치죠. 그래서 약동성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활동성이 강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물상으로는 이제 임수는 큰 강이에요. 큰 강의 가에 있는 원숭이, 강가에 놀고 있는 원숭이니까 강변의 원숭이 이런 거예요. 이런 물상들로 인해서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임신일주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팔방미인적인 그런
그러니까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주가 임신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천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술적인 그 재능을 발휘하려면은 내 내면에 있는 예술이라는 건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예술인데 힘이 없는 사람은 예술성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신일주라 그러면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임신일주는 광천수처럼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약동성도 있고 그것이 나의 내면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니까 언변이 되게 좋습니다. 언변이 좋고 재주가 많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소질을 발휘한다. 그래서 임신일주가 예술적인 소질 있는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을 볼 것 같으면 일간은 임수의 큰 물의 속성으로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죠. 그리고 시비 누구랑 다투고 싸우는 거를 임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는 거. 임수든 개수든 다 그런 성향이 있는데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남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거를 싫어합니다. 또 물은 모든 걸 우리가 종이 같은 것도 붙일 때 침발라가 붙이듯이 모든 것을 결속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조직을 결속하는 그런 성향을 있고 또 씩씩합니다. 큰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도히 흐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런 성향들을 나타내고 있고 임신일주는 이런 성향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큰 물, 한강물이라도 이런 건 한강에 강 바닥이 보이지 않거든요. 물이 많아서 그래서 비밀이 있습니다.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큰 강에는 뭐 돌멩이를 던져도 소리가 나지 않죠. 개울에는 돌멩이 하나 던지면 펑당 이런 소리가 나지만 큰 강에는 돌멩이를 던지든 뭐 누가 바가지로 유조차를 가져서 물을 한 차를 쓸어내도 물이 줄지가 않아요. 그냥 표가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포용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갑죠. 냉정하고 도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거, 어떤 상황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질을 보인다. 또 물은 항상 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고 또 임신일주는 이 자체로 편인을 가지고 있어서 외골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지에 있는 이 신금이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성이 잘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임수가 신금에서 생지에 놓입니다. 대법상으로 생지에 놓이기 때문에 편인성이 잘 나와서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또 한편으로는 유머 감각이 강한 사람, 유머 감각이 되게 좋습니다. 편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유머 감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머가 나오고 눈치도 빠르고 또 사물을 봤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성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죠. 또 실속을 챙기는 경향도 있는데 편인은 대체적으로 실속을 챙기는 그냥 이기적이거든요. 편인은 정의는 이기적이 아니지만은 편인은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타산을 따지는 성향이 있어서 굉장히 실속을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외에 임신일주는 고독해질 수 있는데 임신일주가 왜 고독해질 수 있느냐, 왜 고독해지느냐 하는 것은 일지 신금, 신금이 이거 자체가 역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이제 고독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늘 그러니까 또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배우자가 항상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역마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배우자에 있는 신금은 현침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뾰족한 바늘처럼 까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독해지기가 쉽죠. 여자라면은 여자 임신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임신일주라면은 일단 여기에 지장간 속에 무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기가 센 남자, 기가 센 남자를 이제 만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임신일주는 무던하고 또 그 배우자와의 관계도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실상은 내면에는 굉장히 곤고함이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어떤 고독함이 깃들어 있는 것이 임신일주다. 이래서 외화내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멀쩡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부부라면은 무늬만 있는 부부, 무늬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임신일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다른 뭐 신살이나 이런 것들로는 그 임신일주는 이게 학당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문을 이제 되게 하니까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죠. 또 재주가 많고 또 임신일주는 편인이 생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것들에서 감정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신사의 생지에 있기 때문에 생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많습니다. 특히 신금은 그 인신사에서 이제 가을에 들어간 가을철의 신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 사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종교나 철학과 깊은 인연을 맺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임신일주는 일지 신금이 역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일지가 이렇게 역마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마에 있고 이것이 생지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어떤 한 곳에 정착을 오랫동안 해가 있겠으면 반드시 어떤 폐가 나게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지만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 안 되고,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일을 해야만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만이 그 어떤 편안해진다. 모든 생활들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자는 이제 남편의 덕이라는 부분에서 남편의 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덕이 남편의 덕이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어, 여자가 임신일주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현침의 속성, 현침의 속성으로 인해서 신금은 현침이거든요. 그걸로 인한 속성으로서 이제 또 고독해지기가 쉽고, 그 외에도 역마라는 속성도 이게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독해지기가 쉽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임신일주는 교육, 그러니까 편인을 쓰기 때문에 교육이 첫 번째 직업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도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꼭 뭐 학교 선생님 아니더라도 뭐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조그만한 그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 가르치는 사람도 되고, 뭐 모든 어떤 가르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군대로 말하면 조교 같은 것도 하죠. 그런 직업에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편인으로 인한 그 의료 계통,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치는 어떤 전문 기술, 그 다음에 여기에 신금 속에 무임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편관성이 나와서 무관 직업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뭐 외교관이라든가 무역, 장사 이런 거 관련되는 일들을 하면은 좋습니다. 지장간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임신은 무임경이 이렇게 있는데 무토가 이렇게 임수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임수 비견성은 잘 나오지 않고 무토하고 경금의 속성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칠살적인 성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그러니까 단호하고 엄격하고 또 그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임신일주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편인성,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고 좋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그런 것도 되고 때에 따라서 의심하는 증세,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임신일주는 그런 성향이 잘 나온다. 다만 비견적인 성향은 잘 나오지 않는다. 비견이 여기서 극되고 있기 때문에 비견적인 성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 임신일주는 그 건강적으로는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비뇨기 계통에 이제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과 관련이 됩니다. 당뇨 이제 비뇨기하고 이제 거의 묶여 있는데 당뇨병 같은데 잘 노출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심장병에도 이제 잘 노출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수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금생수 해가지고 수기가 강하기 때문에 수는 뭐를 한다? 병정이라는 이 화기를 극하기 때문에 화가 상징하는 오장육부가 심장이거든요. 심장. 그래서 심장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유일주를 잠깐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계유일주는 임신일주가 이렇게 광천수다 이랬는데 여기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약수터에 있는 물이죠. 개수는 이거는 이제 큰 그거 바위 틈에서 솟아오르는 광천수의 힘 또는 큰 한강물 같은 물이라면 이거는 생명수예요. 약수터에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유는 유금이 술잔의 물상이기 때문에 술잔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술잔 그러니까 술이 가득 차 있는 잔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흥과 관련된다. 이 계유일주는 유흥과 많은 인연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동물상으로는 이제 임신일주는 강변에 있는 원숭이라서 재주가 많고 다재다능한 사람인데 이거는 계유일주는 보통 비에 젖은 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계유일주는 항상 신장이나 비뇨기 계통이나 뭐 여자라면 부인병과 관련되는 데서 이제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유일주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뭐
월지나 시지에 또 유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유유가 형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이제 그 생리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자 사주라면은 여자가 계유일주인데 또 유금이 있다 그러면 없을 때도 그런 어떤 부인병이라든가 비뇨기 계통 질환에 굉장히 잘 노출되고 또 수술을 40대 넘어가지고 이제 중년이 넘어서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수술을 하는 그런 운세가 이제 도달하기 쉽습니다. 특히 묘운을 만나면 묘운에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격적으로 보면은 약수터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죠. 속이 다 보여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어요. 작은 말들에도 조금만 상처받는 말을 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죠. 또 그 알코올과 관련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술과 관련돼 있는 것에 되게 사건에도 많이 연루되고 또 주사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라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계유일주가 되기 쉽다. 그래서 계유일주는 항상 알코올과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약물, 기타 뭐 어떤 약물에 중독되는 일들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지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어떤 약을 먹으면서 약물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 같으면은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데도 노출될 수가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취약해요. 그러니까 유혹에 약한 겁니다. 유혹에 굉장히 잘 무너지기 때문에. 왜 유혹에 편인들은 다 유혹에 약해요. 신금이든 유금이든 임신이든 계유든. 근데 특히 계유는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 유혹에 약하다. 왜 유혹에 약하냐? 그거는 편인성이 강하면은 유혹에 약한 겁니다. 편인이 강하면은 유혹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편인이 강하다는 말은 궁금하면은 참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편인이 강하면 궁금함을 참을 수 없고 궁금함을 참을 수 없으니까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서 그런 구조로 인해서 이제 탈선을 하기도 쉽고 또 항상 나 술 그만 먹을까 이렇게 했다가도 술을 보면 참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유흥 변덕스러운 그러니까 이랬다가 작은 물이니까 변덕스러울 수 있거든요. 작은 물은 소리 내면서 흐르기 때문에 또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은 이리저리 흘러가기 때문에 굽이굽이 이리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변화와 변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유일주는 대부분 보면은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유행하는 뭐 옷, 최신 유행하는 노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요즘은 어떤 옷이 유행이다. 요즘은 어떤 노래가 유행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선도하기도 하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또 계유일주는 이 특징이 유금이 도화인데 그냥 도화가 아니고 나체 도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의 문제, 복잡한 이성의 문제에 잘 노출됩니다. 계유일주의 유금이 나체 도화인 관계로 복잡한 이성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 복잡한 이성 문제. 그런 것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계유일주는. 그래서 임신일주하고 조금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나체도화이기 때문에 도화로서 나체도화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성 문제에서 굉장히 복잡한 정세를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편인성이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수 다음에 천간의 순서가 갑목이거든요. 갑을병정 이렇게 와가지고 마지막에 개수가 있으면 다시 이제 이 개수가 갑목으로 순서가 바뀌니까 개수 다음에는 갑목이니까 이 개수는 수생목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수생목 하는 거를 생명의 그 자기의 본질, 존재의 본질로 여기기 때문에 대체로 여자가 이제 계유일주 또는 뭐 계수일간이다 그러면 여자 사주가 그렇다면 수생모가 명의 식상이니까 자식의 목을 매는 사람이죠. 아주 이제 자식이라 그러면은 뭐 무슨 수로서도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 자식의 목 매는 스타일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계유일주가 아니더라도 모든 계수일간들은 그런 성향들을 드러낸다. 그리고 얕고 작은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다 들어보니까 정직하죠. 그 다음에 또 편인성이 잘 나오니까 편인성이 임신일주보다도 훨씬 강렬하게 나오니까 재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인성이 강하다는 말은 재치 이런 게 있는 것도 있지만 유머 감각도 있고 순발력이 좋다.
그리고 개수는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굽이 돌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계속 증명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환경 적응력이 좋죠. 이 임수일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적응력이 좋아요. 조직 결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그런데 계유일주는 더욱 그렇다. 환경 적응력이 좋다.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이 정갈하고 미모도 있고 또 집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곡에서 약수터에서 흘러내린 물은 굽이 흘러서 결국은 바다에 도달하는 그런 집념. 그런 집념이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집념이고 나쁘게 말하면 집착이 됩니다. 편인이기 때문에 집념도 되지만 집착하는 거 어떤 거 하나에 필이 꽂히면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성향들을 특히 잘 보이는 게 계유일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일주는 아까 여기 생지였는데 생지라서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진취적이고 사람이 창의력이 있고 사람들은 인기도 좋고 그런데 계유일주는 유금이 계수가 유금에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계수는 이제 묘해미 이렇게 삼합을 하거든요. 묘해미 삼합을 하니까 이 유금은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병지에 해당이 되니까 병지에 있는 사람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융통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통 능력이 좋다. 그 다음에 학문과 예술, 병지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이거 편인성이 강하게 나와서 학문과 예술의 소질이 있고 임신일주도 학문과 예술의 소질인데 더 강렬하게 나오겠죠. 학문과 예술. 그 다음에 집중력, 집착, 뭐 집념 이런 것들이 강하다. 왜냐하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결국은 흘러서 바다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이 좋고 집념이 강하다. 나쁘게 말하면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신일주도 고독과 관련됐지만 계유일주도 역시 고독하다는 거죠. 계유일주도 고독해요. 임신일주도 고독했죠. 이렇게 고독했는데 여기도 고독합니다. 왜 고독하냐면 이게 물상적으로 약수터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어떤 약수터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산속에 고즈넉하죠. 그래서 고독합니다. 혼자 있는 그 센터죠. 그래서 고독한 형상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직업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제 교육이나 우리가 똑같죠. 유흥. 여기 임신일주는 유흥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유흥과는 인연이 없는데 계유일주는 유흥과 관련된다. 유흥이니까 뭐 술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음주, 가무 이런 거와 관련되니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또 생기죠. 계유일주는. 그래서 주사가 있기 쉽다는 겁니다. 계유일주는 주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식품도 그냥 식품이 아니고 이제 어떤 발효시켜가 하는 유금이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됩니다. 발효 그 효모. 효모라든가 이런 거 발효와 관련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식품 중에 또 발효식품과 관련되니까 요식업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기술을 이제 특수기술 그러니까 여기 임신도 특수기술 또는 전문기술 여기도 특수기술이나 전문기술 또는 특수언어 뭐 외국어 같은 뭐 국어 선생이 아니라 외국어 선생 이런 겁니다. 그 외에 유금은 송곳과 가위 뭐 이런 것들의 무상이기 때문에 재단사라든가 또는 미용사라든가 제돈사라든가 가위 같은 걸 다루는 사람 그런 직업도 이제 굉장히 직업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뾰족한 거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의료계통 그런 것도 되고 기본적으로 계유일주는 지장 간에 다른 성분이 없고 오직 신금 하나만 있기 때문에 편인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옵니다. 편인성이 강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총명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런 성. 그리고 또 편인성이 강하다는 것은 궁금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궁금하면 참을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참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들한테는 냉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납니다. 일지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는 이제 냉정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는 어떤 그런 성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법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당사주 같은 데서 나타나는 천인성, 그 일지유금은 천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부인병, 조금 전에 부인병, 비뇨기나 이런 데 이제 노출되기가 쉽다. 전체적으로 편인성이 강하게 나오면은, 편인성이 강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편인이 강하면은,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편인이 강하다는 건 굉장히 궁금하면 못 참고, 궁금하면 못 참다는 건 결국 유혹에 취약하다. 유혹에 취약한 성향을 드러낸다. 그렇게 대부분 궁금하면 못 참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뭐 마약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약이 중독되는 거죠. 그거 뭘까 이렇게 되게 궁금하니까 그걸 해보는 거죠. 실험 삼아서. 그렇게 하다 중독되고 이런 식으로 궁금하면 못 참는 성향들이 이제 편인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 꼭 개유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기는 지장간에 다른 성분이 없고 오직 신금만 있기 때문에 편인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고 또 개수가 음간이기 때문에 편인성을 더욱 반긴다는 거죠.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유 임신일주와 개유일주의 어떤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차이점과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임신일주하고 개유일주의 같은 점은 뭐냐 하면은 둘 다 일간이 이렇게 수죠. 수 물로 이거 그다음에 일기는 금이죠. 금으로 되니까 편인 금으로 돼 있고 편인이고 일간은 수다 하는 데서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가 편인성이 잘 나오는데 얼마나 편인성이 더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둘 다 편인이니까 편인이 있으니까 임신이든 개유든 둘 다 굉장히 의심하는 증세 또는 선택적으로 뭐를 받아들이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해타산을 따진다는 겁니다. 이해타산을 따라서 이게 이익이 돼 손해가 돼 항상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고 대체적으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치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임신이나 개유는. 그 외에 이제 그 편인성이 강하게 나오다가 보니까 굉장히 고집스럽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고집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고 좋게 말하면 집념이죠. 집념이 강하고 집중력이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념이나 집중력 이런 게 좋은 사람 되고 고집이 센 사람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도 그러니까 보통은 집념이 강하죠. 어떤 경우에도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런 성향들은 임계수는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념이 강하다 좋은 의미로 나쁘게 말하면은 고집이 세다. 또는 뭐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죠. 그 외에 이제 둘 다가 고독해지기가 쉽습니다. 임신은 여기 신금이 역마살이고 현침이라서 그렇고 유금도 현침적인 성향이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물상으로 바늘이나 송곳이기 때문에 현침적인 성향도 나오고 또 다르게는 뭐 여러 가지 여기 병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작용하고 어쨌든 유금이든 신금이든 임신이나 개유는 다 고독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고독하다는 것은 결국 부부 문제에서는 이제 별로 정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직업적으로는 둘 다 이런 어떤 계통, 교육 계통, 의료 계통, 그 다음에 기술은 보편적인 기술이 아니고 특수한 기술입니다. 보통. 그런 기술과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예체능의 소질이 있다. 체육에는 소질이 없지만 예능적인 소질. 예능적인 소질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점으로 볼 것 같으면 일단 일간이 임수고 개수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수이기 때문에 임수는 뭐요 무던하고 포용력은 좋은데 비밀이 있죠. 그 다음에 개수는 작은 물이니까 포용력은 없지만 굉장히 여리고 투명한 그런 성향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고요. 성격적으로. 그 다음에 임신은 전체적으로 임신은 광천수의 물상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 밑에서 샘물이 솟아 막 쾅쾅쾅 솟아오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넘치죠. 그래서 원류가 풍부해서 솟아오르는 힘에 물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많아서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임신일주는 언변이 좋고 예능적인 세줄, 예능적인 소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것을 밖으로 힘차게 뿜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일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언변과 예능의 소질이 있고 또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좋다. 포용력이 좋죠.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기운입니다. 역마의 기운.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유일주는 뭐냐? 이 개유일주는 이제 임신일주에 대비해서 일단 임신일주를 두고 광천수라 했다면 개유일주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도 되고 뭐 약물 이런 것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지만 아주 요긴한 물이죠. 그 정제된 물이고 이거는 이제 뭐 한강 같은 거는 정제되지 않은 물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제된 물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 그러니까 굉장히 요긴한 물 핵심적인 물이죠. 그런 성향을 그러는데 신살로서는 이제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같은 게 역마 현침
학당, 이런 신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임신일주는 박학다식한 사람이죠. 학당귀인을 가지고 있어서 신살이 학당귀인, 신금이 학당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모르는 게 없는 그런 것도 되고 성격적으로는 좀 까칠하죠. 현침을 가지고 있어서 또 역마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는 사람, 기본적으로 근데 계유는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죠. 임신일주는 기본적으로 한 곳에 오래 정착해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이동을 하고 이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발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해가지고 있으면은 대부분 뭐 좋지 않은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차이가, 얘는 돌아다니면서 임신은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공부하고 이런 건데, 계유는 뭐냐면 도합니다. 나체도화의 성격을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임신일주는 이성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계유일주는 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게 이제 나체도화로 인해서 부부의 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부의 정, 이거는 뭐 역마로 인해서, 역마살이기 때문에 역마로 인해서 부부의 정이 없어지는 거고, 유금은 도화로 인해서 부부의 정이 없어져서 어쨌든 신금이든 유금이든, 그러니까 임신이든 계유든 둘 다 부부의 연은, 부부의 덕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임신일주가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신일주하고 이제 계유일주 차이가, 여기는 지장간에 신금만 있기 때문에 부부 문제를 얘기하면 계유보다는 임신이 더, 부부연이 더 좋다, 부부 사이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부의 덕도 더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많이 돌아다니죠. 나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자주 못 볼 뿐이고, 이거는 이 자체로 이제 바람 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이성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이 더 없을 수가 있다. 계유일주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적으로 임신은 생지에 있습니다. 신금의 생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진취적이고 활기가 있고 창의적이고, 그런 것들을 해서 예술성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유금은 그런 게 아니라 병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약하죠. 그래서 이제 남의 어떤 어려운 입장이나 이런 거는 잘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행동력 이런 거는 굉장히 떨어진다. 특히나 편인이 있다는 거는, 편인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편인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또 병지에 있어서 힘이 없으니까 더더욱이나 행동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신일주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임신일주는 굉장히 역동성이 강하고, 계유일주는 어떤 고착성, 역동성이라도 이제 사유성이 강한 어떤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머리를 굴리는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장간에서 이제 임신일주 신금 속에는 무인경이 들어있고, 여기는 신금이 요거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무토 칠살이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인연이 갖게 되는데, 여기는 신금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편인성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탈속세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거는 세속적인 성향이고, 이거는 비세속적인 성향, 그런 것들을 드러낸다. 특징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임수는 모든 천간의 갑병무경님의 그 양간들과 그 다음에 개수를 반기는 성향이 있고, 이 계유일주는 양간에다가 이제 정화라든가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개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만 개수는 관살은,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는 조우적으로 싫어합니다. 개수는 왠지 워낙 여린 약한 물이기 때문에 무토든 기토든 이런 것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관살을 싫어하는 것 빼고는 둘 다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신일주와 계유일주를 이제 대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보면은 임신일주와 계유일주의 이제 속성을 다는데,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임신일주는 이제 어떤 성향을 드러내느냐 하면, 임신일주는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세속적이다. 이것은 세속적이고, 계유일주는 뭐냐면은 비세속적이다, 뭐 탈속세다,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일주는 여기 가장 큰 임신일주는 지장간에 무토가 있어서 편관을 가니까 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돈이나 여자나 또는 계급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세속에 맞죠. 세속에, 그러니까
사회생활 이런 거를 하는데 훨씬 유리하게 잘하는 성향이 있고, 계유일주는 그런 데서 보다는 그냥 혼자서 뭐 생각하고 연구하고 산속에 가 있고 싶은 그런 속성이 나옵니다. 계유일주는. 그래서 탈속세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계유일주는 조금만 틈이 나면은 망상에 빠진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막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계유일주다. 근데 임신일주는 그런 성향이 좀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신일주의 특징은 이게 학당귀인, 신금의 학당귀인에서 굉장히 아는 게 많습니다.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요 신금에서 재관이 신금에서 이제 병지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마성입니다. 재와 관성이, 그러니까 재라는 거는 병화고 관성이라는 건 무토거든요. 병화와 무토가 신금에서 병지에 놓이기 때문에, 병지는 역마살이거든요. 역마살에 해당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역마에 놓이가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역마에, 재관이 역마 병지에 있다는 건, 재관이 병지에 있다는 건 돈 버는 거라든가 또는 직장을 얻는 문제로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마성이 굉장히 강한 게 임신일주고, 그렇기 때문에 임신일주는 재관이 병지에 있는 관계로 한 곳에 오래 정착해 있거나 한 곳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거, 그런 일들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사를 하는 게 좋고, 또 이사가 아니라면은 임신일주는 직업적으로 뭐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 또는 뭐 물류 뭐 택배 기사를 한다든가 택시 기사를 한다든가 조종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업적으로 굉장히 돌아다니는 직업, 그런 직업, 외교관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되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신일주의 특징은 그 인성이라는 게 이제 경금인데, 경금이 신금에서 생지에 놓이죠. 그래서 인성이 생지나 녹지나 왕지에 놓이면 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있어야 될 자리, 일지라는 것은 나의 배우자가 있는 자리인데, 나의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는 이게 남자라면 여기 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성이 있었는데 그게 생록왕지이기 때문에 힘이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일주 남자는 그 자기 처와 그 모친이 서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정이 없어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신일주는 이 신금이 이제 그 천고성에 해당됩니다. 그 당사주식으로 얘기하면 천고성. 천고성에 해당되면 고독하다는 거죠. 그거 자체로. 그리고 천고성이 신금이 천고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여자 임신일주는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이제 뭐 부부 관계나 이런 게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독하고 공고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그런 게 있기 쉽고, 또 신금 속에 무토가 있는 관계로, 무토는 평관인데 이렇게 지장간에 여자 사주 임신에 무토 평관이 있으면 두 가지 성향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남자가 기가 되게 센 남자, 기가 센 남자를 만나기 쉽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애인을 따로 또 애인을 두는 경우도 있어. 그 여연살의 어떤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성과 비겁이 강하면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구류업에 종사해요. 구류업이라는 거는 뭐 의료라든가 또는 뭐 활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 구류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종에 종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유일주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고독과 관련된데, 산사에 있는 약수터 뭐 이런 거, 산속에 있는 약수터 이런 거 때문에, 산속의 약수터에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근데 고독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상적으로 그렇고, 또 유금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성향에도 직면하기가 쉽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항상 이게 이제 가위나 칼이나 쏜 곳에 해당이 돼서 그렇고, 편인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탈속세적인 거,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하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죠. 이런 사람 혼자서 공부하거나 연구소 같은 혼자 연구하거나, 또는 뭐 어디서 수양을 하거나, 그러니까 산속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돌을 닦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하는데, 또는 이제 활인업 같은 것도 잘 어울릴 수 있죠. 의료계통이라든가 의료도 의사가 혼자 일을 하는 거죠, 사실. 뭐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상담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직업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또 나체도화도 되고, 유금이 나체도화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금은 나체도화 역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지만 둘 다가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는 돈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주 못 만나는 거고, 유금은 그런 거라도 바람 피느라고 잘 못 만나기 때문에 또 술 마시느라고 잘 못 만나요. 그래서 둘 다 부부 관계는 돈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계유일주는 편인성이 굉장히 이 계유일주는 편인성이 강하게 나와서 임신일주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정갈하고 미모도 있고 기억력이 출중한 사람이죠. 유금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 계유일주의 특징은 또 식과 재와 관이 다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을 얘기할 것 같으면 식신이 이제 여기 간목이 식상인데 간목이 유금에서 그 해묘미 이렇게 가잖아요. 해묘미 이렇게 삼합을 하는데 거기서 유금이라는 거는 다 뭐 사지 아니면 병지 뭐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사지 아니면 병지 이런 쪽에 놓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재관이 다 무력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식신이든 재성이든 관성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또 없을 수 있고 사회생활과도 별로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하기 어렵고 그냥 단체 생활하거나 사람들과 막 부대끼며 뭐 하거나 영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식재관이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임신은 이거 임신일주는 계유일주에 보면 훨씬 낫죠. 이제 재관이 병지에 있다는 것 뿐이고 이거에 비하면 훨씬 더 강력한 재관을 가지고 있고 또 지장간 자체 무토평관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신일주는 상대적이지만 계유일주에 비해서 상대적이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세속적으로 또는 사회생활이나 단체생활, 조직생활을 하는데 잘 적응하고 자기 몫을 잘 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계유일주는 그런 것보다는 혼자서 생각하면서 일하거나 그러니까 뭐 의료라든가 뭐 학교 선생님도 혼자 사는 거니까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데만 하거나 아니면 수도해야 됩니다. 산에 가서 수도승이 되거나 뭐 또 교육이나 종교계통 또 기타 이런 상담 같은 거 하는 명리학이라든가 철학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데서는 계유일주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냥 이 자체를 비교하면 배우자 연에서는 임신일주가 더 낫고 계유일주보다 임신일주가 더 낫고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하는 데서도 임신일주가 계유일주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죠. 현실에 세속적인 데 관심이 많고 계유일주는 현실에 세속적인 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것보다 혼자 뭐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수도를 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북이라는 거는 돈과 계급인데 이런 거에 그렇게 많이 연연해하지 않는 게 계유일주입니다. 이런 데서 임신일주와 계유일주의 차이가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인이 강렬하게 나오면은 편인성이 강하다 이 말은 궁금하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편인성이 강하면 그럼 궁금하면 참을 수 없으면 유혹에 취약하다 그런 건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유일주라는 거죠. 그게 이거 편인성 신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편인성이 강렬하게 나오고 또 일간이 개수이기 때문에 음간이니까 인성을 또 반기죠. 그래서 편인성이 강렬하게 나옵니다. 편인성이 강하니까 당연히 궁금하면 못 참아요. 궁금하면 못 참고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유혹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흔들리니까 이것이 이제 이성 문제, 특히 많은 이성의 문제, 탈선이라든가 이런 데 쉽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런 속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궁금하면 못 참는 것에서부터 편인성이 강해서 궁금하면 못 참아서 유혹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니까 탈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금 자체가 나체도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체도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양간은 그러니까 일간이 양간일 때는 양간일 때와 그다음에 그 음간일 때가 다른데 양간일 때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예를 들면 이제 갑자와 경호 요거 일주상으로 요 두 개가 양간에 나체도 하고 음간은 이제 계유일주가 이제 해당이 되죠. 계유일주와 정묘일주 이것이 이제 나체가 병지에 해당됩니다. 병지. 그러니까 병지 음간일 때 이거 병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간이 병지에 있는 병지에 있는 도화는 나체 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간이면은 이제 그 욕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양일간은 욕지에 있는 도화를 나체 도화라고 하고 그거 대표적인 게 갑자와 병호가 됩니다. 갑자와 병호. 이렇게 갑자와 병호를 말하고 음간일 때는 병지에 있는 도화 그러니까 정묘와 계유가 병지에 있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나체도화 나체도화가 있으면 일단 특징이
굉장히 복잡한 이성 문제에 잘 노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계유일주라든가 정묘일주나 이런 거는 병지에도 있고 또 인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궁금하면 못 참아요. 궁금하면 못 참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혹에 취약해진다. 유혹에 취약해지다 보니까 탈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고 또 뭐 거절을 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자꾸 노출된다는 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세계에 좀 더 적응이 쉬운 것이 임신이고 계유는 비현실적인 세계에 더 관심이 많다. 또는 신의 영역에 관심이 많다. 혼자 하는 일에 능숙하다. 그런 성향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신일주와 계유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비교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신일주와 계유일주의 비교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